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아직 11월 3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11월 4일 오전이지만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가운데 과연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연결해서 미 대선 결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죠, 투표가? 네, 아직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 여론조사에서는 뭐 이미 다 많이 나온 얘기지만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에 센터장님 연결했을 때 바이든 후보가 투표율, 코로나19, 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평하셨는데 여전히 바이든 당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네, 선거일 전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이길 확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미국 시간으로 당일의 투표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샤이 지지자들, 이런 얘기가 됐습니까? 이분들이 네, 2016년에 이제 여론조사, 특히 주요 경합주들에서 여론조사의 예측과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르면서 소위 이제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투표장에 가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찍는 그러한 유권자들이 많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지막 유세에서 샤이 트럼프라고 부르건 뭐건 본인만 찍으면 된다. 많은 투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 전처럼 이렇게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예측 기관에서도 약 10% 정도의 찬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난 2016년에 뉴욕 타임즈 예측을 보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확률을 이제 8% 정도밖에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두 후보, 투표 직전까지 이제 경합주들 중심으로 막판 유세 열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전 대통령 두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핵심 지역, 각각 어떤 것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두 후보의 막판 유세 일정을 보면 두 후보의 승리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이제 펜실베니아에 집중을 해서 며칠 동안 이제 펜실베니아에 갔던 것과 비교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미시간 등등 한 대여섯 군데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이 여론조사와는 달리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하게 실제 개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펜실베니아만 지키게 되면 여전히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많은 경합주들에서 전부 본인을 위한 투표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후보는 이제 펜실베니아에 집중한 전략을 막바지에 펼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이지만 현 투표에서는 이제 오히려 뒤에 처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에서 유세를 펼치는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자, 올해 미국 대선 승자가 이제 현지 시간 3일 밤에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역대급 이제 사전 투표일인데 그래서 개표 업무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현재 여론조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획득했던 주들 중에서 플로리다주나 조지아주 같은 주들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면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그러한 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벨트 지역의 경합주들,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이런 주들은 이제 비교적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데요. 이 주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주의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오늘 밤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는 그 사전 투표의 개표를 선거일 당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주들은 사전투표, 그러니까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개표를 이미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덜 걸리는데 공교롭게도 이 경합주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선거일 당일부터 이제 개표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두 후보가 모두 270표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펜실베니아의 개표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펜실베니아는 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11월 6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펜실베니아의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11월 6일이 지나야지만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일 투표 한 사람들이 사실은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을 가능성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뭐 조기 선언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뭐 이걸 부인하긴 했어요. 짧게. 네. 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뭐 직접 본인이 먼저 승리를 선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개표의 순서가 당일 투표를 먼저 하고 사전 투표를 나중에 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주들이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쪽에 유리한 개표가 먼저 이루어지고 당일 투표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나중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히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기 승리 선언이 아니고 거꾸로 바이든 후보가 또 승리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후보자의 승리 선언은 보통 그 패자가 먼저 전화를 겁니다. 승자에게. 그러니까 2016년의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연설보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패자 승복 연설이 나중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선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패배 인정을 먼저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둘 중에 한 후보라도 패자의 승복 없이 먼저 승리를 선언하게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역사에 남을 희한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큰 선거가 있으면 이제 그 투표 끝나자마자 출구조사 결과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도 이제 출구조사를 통해서 승자를 예측하기도 한 올해도 이제 뭐 ABC, CNN 등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CNN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출구조사에는 이제 현장 사전 투표, 우편 투표, 그다음에 당일 현장 투표 이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모두 조합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는 과연 올해와 같이 1억 표가 넘는 표가 사전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이 정도의 투표율을 예상을 하고 이 예측 모델을 만들었을지. 왜냐하면 지금 올해 1억 표가 넘은 그 사전 투표는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에는 총 투표 수가 1억 3,600만 표였고 사전 투표가 이제 5천만 표가 좀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이 사전 투표율은 뭐 정말 경이롭다고 할 만큼의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70% 정도가 넘죠?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맨 처음에 예측 조사를 설계할 때 도대체 몇 명을 샘플에 넣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착오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교한 그러니까 예측 모델이 수립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출구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각으로 한 오늘 오전 9시, 10시쯤 나올 거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동부와 중부의 투표가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한 저녁 7시 정도에 보통 발표하기도 하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요, 이제 이번 대선에서 뭐 이제 바이든이 뭐 당선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거 불복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소송한다고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소요 사태,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외국 사람이 보기에도, 예.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현재 미국을 보면 주요 상점가들이 앞에 합판을 되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유리를 떼고 상점을 약탈해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동안 아예 장사를 안 하더라도 그냥 보호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죠. 더군다나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 유세 차량이 바이든 후보 유세 버스를 둘러싸고 이제 위협을 가한 사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하고 부추기기까지 했던 것이죠. I love Texas라고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근거로 정치적으로 이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각종 소요 사태가 일어날 우려는 현재 매우 높고, 미국 그 보안 당국도 그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우정엽 사정연구소 미국 윤센터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센터장님, 방금 보니까 뉴욕 3대 지수 급등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그러면 당일 대선 결과 어떻게 되겠다 이런 예측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론조사가 이제 맞는다고 한다면, 플로리다나 조지아주 같은 주들이 바이든에게 넘어갈 수 있고, 혹시라도 1980년 이후로 공화당 후보만을 지지했던 텍사스주도 이제 올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텍사스주랑 플로리다주는 개표가 상당히 빨리 끝나는 주들인데요. 만약에 이 텍사스주가 넘어가게 되면 텍사스에 배정된 선거인단이 총 38명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주의 개표를 더 볼 필요도 없이 승리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기 개표에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그다음에 애리조나 이런 주들이 바이든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공식 승자 결정은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번 선거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확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불안정 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뉴욕의 증시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당선될 경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일단 대북, 그다음에 북미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또 경제 부분에서 우리한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이제 올해 선거는 이제 상원의원 선거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 35석의 이제 상원의원 중에 이제 23석이 현역이 공화당인데 그 중에 한 6, 7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상원이 민주당이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이나 미국 에너지에 관한 정책, 그다음 미국 세금 이런 부분에 입법화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제 탄소 배출 제로에 관한 그러한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완성차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수출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쪽의 산업 부분은 오히려 이제 미국의 더욱 사업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정엽 사정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